수업 계속할게요. 자, 선사시대와 관련된 부분 가겠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구분 한번 해볼까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분만 좀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딱 정해져 있죠. 문자 사용 유무입니다. 그죠? 문자를 사용 유무입니다.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구분하는 게 조금 달라요. 즉 문자 사용 유무라고 그랬죠. 당연히 구석기는 우리 뭐예요? 문자 사용한 적이 없죠. 또요. 신석기도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죠. 당연히 어디도요? 청동기도요. 우리는 철기 시대에 가야만이 문자를 사용했다. 문자를 사용했다. 중국과 좀 달라요. 중국이 우리가 좀 빨라요. 자, 봐볼까요? 구석기. 중국도 구석기, 신석기에는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용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기는 청동기부터 문자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빨라요. 구분하시면 돼요.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와 역사 시대로 구분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시험에 포인트를 하나 잡아갈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첫 구석기, 신석기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게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역사를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꼭 부합돼야만이 역사서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적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유적지. 유적지에서 뭐가 나와요? 유물이 나오겠지. 유물. 그 다음에 기록이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만이 역사서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유적이 있느냐, 다시 유물이 있느냐, 기록이 있느냐는 거죠. 자, 봐봐요. 우리 지금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구분하실 때 이건 중국 제끼고요. 우리 걸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기껏 하는 게 이거잖아요. 유적지하고 유물밖에 볼 거 없잖아요. 요 두 개 파트는 우리나라 뭐가 되는 거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우리의 유적지와 유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뭘까요? 철기시대죠.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 그러지 않나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당연히 뭘 봐야 되는 거야? 유적지와 유물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재미가 없지. 저도 재미없어요. 왜? 저도 책으로만 공부했지 이거 타임머신 타고 가본 적이 없잖아. 물론 이제 유적지 유물을 다 보긴 하죠. 현장에 가서 다 보죠. 보지만 재미는 없어요. 일단 이걸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유적지 유물은 선사시대에 관련된 거고 기록은 철기시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당연히 유적지와 유물 중심의 공부가 돼야 한다. 여기는 우리 문헌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문헌이요. 우리 역사책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뭐예요? 김부식이 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삼국사기예요. 고려 인종 때 쓴 거예요. 고려 중기에. 엄청 늦은 거잖아요. 앞에 그거 어떻게 해도 다 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거 기록 문헌을 어디서 참고해야 돼? 중국 문헌을 우리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도 어떻게 다 중국 사료를 여기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사료 제시형은. 공부 방향이 잡혔죠? 자, 전제합니다. 구석, 신석기, 청동기 재미있다 없다? 재미없다니까. 재미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왜? 요거 토탈에서 뭐가 나와?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 문제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2교시에서. 무조건 잡아야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환경의 변화 보겠습니다. 환경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기는 빙하기입니다. 그리고 간빙기가 교체된다. 자, 땡땡 얼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요.
중국과 우리 한반도와 일본이 다 땡땡 얼어 있어요. 그럼 땡땡 얼어 있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시기란 얘기예요. 신석기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기후가 올라간다고요. 그럼 얼음이 녹겠죠. 간빙기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빙기와 간빙기 정도는 알아야 돼. 아셨죠? 해빙기와 간빙기 정도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자, 간빙기에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반구의 동식물들이 북상하였으며 기원 전후 오늘이 2019년이잖아요. 2019년 전후에는 다시 해면이 낮아져 오늘과 같은 해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지. 봐봐요. 구석기에는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왜요? 이유는 얼음으로 땡땡 얼어있다. 쉽게 얘기하면 땡땡 얼어있다는 거죠. 쉽게 유식하게 쓰면 빙하기라는 거거든요. 땡땡 얼어있다. 신석기 한번 가볼까요? 신석기는 이제 간빙기가 된 거죠. 얼음이 녹은 거죠. 녹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물이 자유롭게 이동이 이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강이나 바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구석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예,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구석기 사람을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왔는지 유럽 애들이 왔는지 남미 애들이 왔는지 동남아시아 애들이 왔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부산 영도에서 아주 오래된 인골이 발견됐어요. 인골이 발견돼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구석기 시대 걸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유전자 검사에 우리나라 한반도인이 아니었어요. 유럽인이었어요. 즉 게르만 민족 독일 애들과 유전자가 흡사했어요. 봐요. 어느 기간 동안 와서 영도에서 살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이동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사망했다는 얘기거든. 집단적으로. 질병이었겠죠 뭐. 그럼 결과적으로 봐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온 인간들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거죠. 신석기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이동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나 맞지 않는 사람과 동물들은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들만 남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였겠지. 그래서 큰 동물들은 빠져나가게 되고 작은 설치류들만 남는 것들이죠. 설치류들만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환경과 맞는 사람들과 동물만 나게 됐다. 신석기를 거치면서 다시 청동기 오면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개의 단어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석기인들이 우리 직접적인 조상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에 우리 민족의 기틀이 완성돼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선택지문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신석기인들 우리 한반도에, 우리 인류의, 우리 한반도인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다, 이런 지문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다시 봐보죠. 민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반도 최초의 거주인 구석기인, 빙하기로 인하여 이동이 심하여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인지는 회의적이다. 그렇죠. 두 번째, 최초의 한민족 모체 기원 근간은 신석기인, 즉 빗살무늬 토기인으로 봅니다. 한민족의 기틀, 요거 별표하십니다. 한민족의 기틀, 여기 시험에 아주 단골 메뉴로 나와요. 별표 하나입니다. 기본이에요. 신석기를 거치면서 청동기 시기에 우리 한민족의 기틀이 잡혔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주류라고 보는 것은 청동기인, 민무늬 토기인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인종상 항인종에 속하고 언어학적으로 알타이어족에 가깝다. 우리 민족 오래전부터 하나의 민족 단위를 형성하고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문화와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동방문화권을 형성했다. 동방문화권의 밑줄 한번 볼까요? 동방문화권이다. 오른쪽에 11페이지에 지도를 한번 보고 가죠.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요동과 요소지방을 동방문화권, 중국 본토를 뭐라 부르죠? 한족문화권, 만리장성 밖에 있는 애들 북방문화권,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하남문화권이다. 필요한 부분은 동방문화권만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의 형성 위에 봅니다. 4번 한민족의 형성 보겠습니다. 그 한자 한번 체크해 주시죠. 이렇게 요 한자를 씁니다. 나라 한자입니다. 이거 7급에 한번 기출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 잘 하실 것. 이거 아닙니다. 요걸 쓴다는 것. 한족. 자, 보겠습니다. 한민족의 형성. 청동기 문화를 가진 A맥족인 민무늬 토기인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를 동화, 흡수하면서 민족의 주류가 되었다. 자, 민무늬 토기인들, 신석기인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인들, 여러 얘들이 동화되면서 하나의 민족의 주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뭐라 부르죠? A맥족이라고 부르죠. A맥족. 그 다음에 동이족.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이건 중국인들이 부르는 용어들이고요. 네. 전부 다 오랑캐를 지칭하죠. 오랑캐를 지칭합니다. 오랑캐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동물이란 얘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오랑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네. 우리는 주로 한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이 같이 풀어봐 주시고요. 자, 13쪽 가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자, 구석기 시대의 생활, 사회, 문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도구 갑니다. 도구 첫 번째, 뗀석기. 떼었었다. 돌의 일부분을 떼었었다. 그래서 예전 용어로는 타제석기라는 용어를 썼고요. 지금은 이제 뗀석기다 이런 용어를 쓰죠. 일단 이 세 가지 구분해놨죠. 사냥용, 조리용, 공구용. 좌측에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예, 구분용 하나 적어놓을까요? 가끔 문제를 보다 보면 막 섞여가지고 이게 부엌에서 쓰는 칼인지 동물을 잡기 위한 칼인지 구분 안 돼서 막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찌르개, 순배 찌르개는 사냥용. 그다음에 조리용, 그릴개, 밀개, 자르개. 그다음에 공구용, 세기개. 밑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먹도끼, 집게, 그다음에 팔매돌, 찌르개, 순배 찌르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십사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 페이지 넘겨요.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에 중요 유적지라고 적혀 있죠. 자, 글씨가 적어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웅기 굴포리도 있고 그다음에 동관징도 있고 한경북도입니다. 제일 위에 우리 지도의 꼭대기 부분에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뭐가 있냐면 제주 빌레몰 동굴이 있죠. 그죠? 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구석기 유적지를 공부할 때 항상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구석기를 공부할 때 전부 다 굴이 들어가요. 왜요? 얘네들의 생활 근거지가 주로 굴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죠. 굴이라는 데서 생활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적지들이 굴이 들어간 거 거의 100%라고 하면 그렇지만 90% 정도는 구석기 유적지를 대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지 위에 하나 적을 게 있어요. 전국적 분포다 적어 놓으실까요? 전국적 분포다. 구석기 공통적인 단어가 전국적 분포를 띠고 있다. 육지와 바다를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 즉 섬에까지죠. 섬에까지도 나타나는 게 구석기 유적지다. 구석기 유적지다.
그 다음에 구석기, 문화를 좀 구분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게 70만 년 전입니다. 우리 구석기를 공부할 때 70만. 신석기는 언제로 보나요? 신석기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구석기는 70만 년 전, 신석기는 8,000년에서 요즘에는 1만 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 이 정도만 잡으셔야 돼요. 70만 년 전, 8,000년 전. 외우기 쉽죠? 왜요? 7 다음에 뭐예요? 8.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억력이 오래 갈 거예요. 70만 년 전, 8,000년 전, 구석기, 신석기에 연원이 쭉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궁굴이 발견된 단양 궁굴이,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네, 단양 궁굴이 가장 오래된 유적지입니다. 우리 선택지 주문에 매년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2페이지 하고 있어요. 박스 위에 단양 궁굴입니다. 자, 시대 구분 보겠습니다. 전기 구석기 70만 년 전. 70만 년 전. 특징. 집게와 주먹도끼 밑줄 그어봐요. 집게와 주먹도끼.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중기 구석기 갑니다. 밀개, 글개, 자르개 이런 도구들이 사용됐고, 후기 구석기 규칙적인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규칙적인 격지를 만드는 데까지 발달했다. 그 여백에다가 가로 열고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후기 구석기인들 선배 찌르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선배 찌르개. 자, 저 구석기 하고 있어요. 구석기의 도구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죠.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어요. 전기와 후기가 있어요. 자, 집게, 그 다음에 주먹도끼. 그림 그려볼까요?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주먹도끼 사이즈 좀 더 큽니다. 약간 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두 개의 면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면 핵석기라고도 불러요. 양면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칼을 양면 핵석기라는 표현을 써요. 용도는 동물을 사냥할 때 잡고 난 동물을 갖다 뗄게요. 발라야 되겠죠. 뼈도 잘라야 되고. 예. 동물을 절단할 때도 사용하는 게 주먹도끼예요. 말 그대로 잘라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먹으로 한 손을 쥘 수 있던 정도 사이즈. 도자는 뭐죠? 칼도자, 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먹도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에는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야. 후기 가면 선배 찌르개가 나와요. 선배 찌르개를 사용해요. 선배 찌르개란 이렇게 가지고 가요. 선배라고 하는 것, 즉 창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봐보세요. 동물을 사냥할 때 주먹도끼가 사냥하기 편하겠어요? 선배찌르기가 편하겠어요? 그렇지. 동물 가까이 가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찌를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사냥하기 좋아졌죠. 이게 선배찌르기예요. 자, 그런데요. 인류가 발전사에서 갑작스럽게 주먹도끼 사용하는 애들하고 집게 사용하는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유물만 남아있어요. 전기 구석기가 다 사라졌어요. 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불러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호모 에릭투스라 불러요. 얘를 뭐라 불러요? 호모 사피엔스라 불러요. 물론 중기 애들 갖다 우리 네안데르탈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A와 B, 호모 에릭투스인 호모 사피엔스인들이야. 그죠? 잘 봐보세요. A와 B의 차이점 한번 보이나요? A와 B의 차이점 뭐 같아요? 빨리요. 머리가 커졌어.
뭐 어떤 애가 더 영리하다는 거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능량이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야. 하드웨어가 훨씬 이게 더 크다는 거야. 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얘들이 커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류학자들, 생물학자들도 이걸 아직 어떤 원인을 확실하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순배찌르기인들이, 즉 호모 사피엔스 애들이 호모 에렉투스를 찢게 사용하고 주먹도끼 사용하는 애들 전부 다 싹 제거했다는 거야. 어떤 걸 근거로 됩니까? 우리 지금 현재 머리 구조 한번 봐보세요. 다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들이에요. 혹시 머리 적은 사람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머리 사람 크다고 어떻게 사진적으로 뒤로 막 빼잖아, 얼굴을 이렇게. 안 그래? 네, 같이 찍으면 자기 얼굴 크게 보인다고 사진적으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빼지 마시고 찍으세요. 뭐라고요? 정정당당하게. 나는 뭐라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친구가 머리가 작거든. 아, 얘는 약간 그때 안 죽은 애인가 봐. 호모 에릭투스인가 봐. 이렇게 살짝 놀리면은 이해안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해안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니어서 사진 찍을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찍어요. 가끔씩. 내가 굳이 뭐 뒤로 빼야 할 이유가 없잖아.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해 가셨어요? 자, 봐봐요. 이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끊임없이 물어본단 말이야. 뭐 경찰, 소방, 일반인 끊임없이 물어봐요. 전기 구석기인 선배찌르기인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후기 구석기인 주먹토끼인들은, 자, 도구를 생각해 보라고. 도구를 생각해 봐. 누가 이기냐고. 누가 이겨요? A가 이겨, B가 이겨. B가 이기지. 이게 뭐예요? 선배찌르기잖아. 그죠? 선배찌르기. 즉 창에 선배찌르기, 선배란 말은 자루란 뜻이야. 자루. 우리말로 뭐냐면 자루야. 우리 사각 모포가 있다면 네 모서리를 이렇게 한 번씩 잡아봐. 윗부분으로. 이게 자루처럼 된다고. 네 개 중에 하나, 둘, 셋, 네 면을 위로 딱 당겨봐 이렇게. 역삼각형 모습이 보인다. 이걸 자루라고 한다고. 선배란 말은 자루란 뜻이에요. 자루 모양의 창을 만들었다. 찌르기를 만들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이상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외우는 겁니다. 전기 구석기는 찌개 주먹도끼를 사용했다. 후기 구석기 선배찌르기 이렇게 외우게 되잖아요. 오늘 수업 점심 먹고 점심시간 지나고 다 까먹어. 창을 한번 생각해봐. 선배찌르기. 후기인들이 전기인들 다 제압했다. 그럼 기억나겠지.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 조금만 연상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의 구석기 유적지만 찾아가겠습니다. 요겁니다. 전제를 했어요.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싸워야 뭐 전쟁이 있어야 뭐 재미가 있는데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구석기는 거의 대부분 유적지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 갑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 별표 하나. 왜요? 어린아이 인골이 2구가 발견됐어요. 어린아이 인골이 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흥수 씨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김흥수 씨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 광산 개발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가 적임질까 하고 좀 탐문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동굴에서 찾아가 봤더니 어린아이 인골이 2개가 발견된 거예요. 신고했겠죠. 경찰에 와서 봤겠죠. 최근에 죽은 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고학계에 연락됐겠죠. 그리고 고고학자들 다 참석해서 가서 본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할까 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을 해봤어요. 봤더니 구석기였어요. 굉장히 이슈가 됐겠죠. 구석기인이 발견됐다는 것. 어린아이다. 그런데 그 시신 옆에 주로 놓여있는 게 국화꽃 씨가 발견됐어요. 썩지 않고 국화꽃 씨가 엄청난 기간 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도, 습도 이게 잘 조절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존재했던 거죠. 자, 이걸 통해서 학교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하면 이 어린아이들 이름을 학명이라고 그러죠. 학명을 지어줘야 되는데 김흥수 씨가 발견됐다 해서 이 아이들 이름을 갖다가 흥수아이다 이렇게 칭을 한 거예요. 흥수아이다. 자, 근데 국화꽃은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 산에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발견됐어요. 근데 국화꽃은 여기서 피는 꽃이에요. 여기서 피는 꽃이 아니에요. 그럼 어린아이 시신을 이렇게 두 구를
국화꽃을 떼어다가 여기다가 몸 위에다가 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구석기인들은 약간 미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의외로 장례라고 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몸을 국화꽃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화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필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갑니다. 경기 연천 정곡리, 모비우스 이론이 나오죠. 이제 경기도 연천 정곡리에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연천 정곡리. 7급의 동네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7급은 이런 거 좀 자주 합니다. 뭐 이름을 물어봐요. 동네 무슨 니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미군 병사가 휴가를 맞아서 경기도 연천 정곡리로 휴가를 갔나 봐요. 근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였던 거예요. 자, 자기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대요. 구석기를 갖다가 대륙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야.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시아도 영역이 좀 넓죠. 그죠? 인구도 많고 두 가지로 아시아를 구분했대요. 서아시아, 그 다음에 동아시아. 동자가 들어간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인 거 아시겠죠? 여기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칭합니다. 또 어디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포함되고, 이건 중동 국가들이에요. 뭐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네들이 배울 때는 유럽과 아프리카, 서아시아 쪽 애들의 도구를 뭘 사용했느냐?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쪽 밑에 동아시아 애들은요, 집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먹도끼를 사용했던 그 구석기인들이 훨씬 더 집게를 사용했던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야. 우수하다는 거야. 우리는 일단 살짝 뭐가 있어야 돼? 기분이 살짝 나빠져야 되지. 우리 소속이 어디야? 동아시아잖아. 우리 얘네들이 뭐야? 주먹도끼를 사용한 애들이 집게를 사용한 애들한테 약간 미개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미성숙하다고. 자, 이렇게 고고학계 일반론적 이론이에요. 이게 일명의 모비우스 이론이에요. 모비우스의 학설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 연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 같이 발견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야? 모비우스 이론은 파기됐어요. 모비우스 이론 파기됐어요. 그러면 책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안 나와도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이론이 파기됐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우리 책에 누구도 어느 선생님도 지우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이겁니다. 됐죠? 뭐 지금 생각해보면 주먹도끼나 집게나 뭐 다 뭐 거기서 거긴데 이걸 사용하려던 우등하고 얘들 열등하다는 민족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죠. 다시 오른쪽 13페이지 충남 공주 석장리 갑니다. 공주 석장리. 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출제됐다. 이 얘기는 뭐죠?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야. 그죠? 공주 석장리는 사람이 살기 좋은 거야. 왜? 주변에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른다는 얘기 뭐야? 먹이를 구하기 아주 쉬운 장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게 문화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 삼각화가 발견됐고, 삼각화에는 개 모양의 석상, 고래와 멧돼지 조각도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했다. 그죠? 구석기인들이 불을 사용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추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난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위생적으로 두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근굴, 이거 무조건 별표입니다. 우리나라 현존하는 굴 중에 구석기 유적지 중에 가장 오래됐다. 최고의 구석기 유적지다. 덕천 승리산 동굴, 인골이 발견됐고요. 중기 구석기인과 후기 구석기인이 다 같이 발견됐어요. 덕천 승리산 동굴, 그 다음에 웅기 굴포리, 별표 하나 합니다. 앞에다가 웅기 굴포리. 자, 북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인데 문제는 상층은 신석기고 하층은 구석기야.
그럼 웅기굴포리는 뭐야? 구석기도 나오고 신석기도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웅기굴포리. 근데 굴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구석기 유적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웅기굴포리만 유일하게 굴은 아닌데 동네 이름이 굴포리야.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가 같이 존재한다. 하나 별동부대로 딱 살짝 여러분들이 A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종성 동관진.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33년에 발견되었고 한반도의 구석기 존재를 처음 확인한 게 종성 동관진. 좀 어려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법원직, 그 다음에 경찰직에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예. 한반도 구석기 존재를 처음 확인한 게 어디냐고 물어봐요. 종성 동관진. 그 애오른 방법은 간단해요. 한반도의 구석기 존재를 처음 확인한 것 몰라. 왜요? 발음하기 어려워서. 다 읽어봐 선택지. 동관진. 어렵다. 그럼 그게 답이야. 문제를 이렇게 풀어.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다 못 외우잖아.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동네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 내가. 무슨 동네 사세요? 잠깐만요. 주민등록증 꺼내볼게요. 여긴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왜요? 선생님은 앞전에 얘기했지만 돈 안 되는 건 안 외워. 돈 되는 것만 해요. 동네 이름, 역사적 사실, 연도. 이거 하나 외울 때마다 나한테는 5,000원씩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학교 가게 돼봐. 연도 하나 외우면 어떻게 5,000원이야. 동네 이름 하나 외우면 어떻게 5,000원. 동관진 외워봐요. 저 따라해볼까요? 동관진. 5,000원 찾아가세요. 카운터에 좀 이따가. 예. 맡겨놓은 건 없어요. 찾아가세요. 예. 동관진. 자, 단양 상시리 유적 볼까요? 남한 최초로 인골 화석이 발견됐다. 어디에서? 바위 그늘. 봐요. 그럼 구석기들이 생활 근거지가 어디예요? 동굴과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동굴과 바위 그늘에 생활했다. 단양 수양계, 선각화, 물고기 그림이 있다. 청동기는 암각화라 부르고요. 구석기는 선각화라 불러요. 구분해 주세요. 구석기는 선각화, 청동기는 암각화라 불러요. 단양 수양계 선각화. 그 다음에 강원 양구 상무령리하고 충북 제천 전말동굴은 이 두 개는 작년도 경찰 간부보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혹시 경찰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경간부에 나온 문제는 바로 그 해나 그 이듬해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자, 강원도 양구 상무령리 보겠습니다. 양구 상무령리에서 출제된 흑요석은 산지가 백두산 일대이나 흑요석 밑줄고 흑요석 까만 돌이란 뜻이야. 그 까만 돌을 계속 아주 날카롭게 칼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흑요석 산지가 백두산 일대이나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된 흑요석기는 산지가 일본 규슈산이에요. 자, 백두산하고 규슈 밑줄고 봐요. 일본 규슈산으로 일본과의 교역을 보여주고 있다. 왜? 신석기잖아요. 지금 현재 부산의 동삼동 유적지는요. 남쪽과 북쪽의 흑요석이 달라요. 예전에는 몰랐겠죠. 요즘 이제 화학 관련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만이라도 조금 바위를 잘라가지고 화학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성분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백두산하고 후지산의 용암 분출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졌어요. 성분이 달라졌다. 그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요거 나오게 된 이유는 계속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한 이태 전에 한 2년 3년 전에 한국산 능력검정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흑요석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볼 필요 없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산 능력검정 시험을 살펴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렌드를 봐야 돼. 최근에 트렌드가 뭐가 나오는지. 흑요석이 나오자마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 경감부도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올 하반기 경찰 8월달 시험이 됐든 내년 우리 일반직이 됐든 간 흑요석에 관련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봐주셔야 돼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강원도 양구 상무령리. 좀 이름이 길죠. 충북 제천 전말동굴 털 코뿌리뼈가 출제다. 털 코뿌리뼈 좀 발음이 어렵죠. 충북 제천의 전말동굴이다. 모비우스 일어나고 아슐리안 문화권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석기 고요.
그림도 16페이지 그림도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생활을 보겠습니다. 자, 동굴에서 살거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막집이라는 밑줄 그었습니다. 막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를 막집을 볼 수가 없죠. 역사가 너무 오래된 역사다 보니 볼 수가 없는 것들이죠. 후기 집자리 보겠습니다. 후기 집자리에는 기둥자리, 담자리, 불된 자리, 불된 자리 밑줄 볼까요? 공주석장리에 불된 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회생활, 가족 단위 이동생활을 하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평등해 밑줄. 평등은 신석기까지 평등합니다. 아직 계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동기 가야만이 계급이 발생합니다. 왜 발생하죠? 결정적인 것. 잉여 생산물, 먹고 남는 농산물, 생산물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발생해요. 청동기에는 청동기 가야만이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한다. 원인을 물어본다면 잉여 생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석기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까요? 문제는 여러분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신석기로 한번 갈게요. 자, 신석기 가겠습니다. 기원전 8,000년에서 1만 년까지 역사를 보고 있다. 학계에서 최근에 이제 10,000년까지 넓혔죠, 지금. 자, 보겠습니다. 기원전 1만 년 이후에 후빈기다 그랬습니다. 특징, 원시 농경이란 식량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다. 식량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뭐가 생산되죠? 조, 피, 수수가, 조피, 수수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신석기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구체화시킵니다. 경찰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신석기 후기에 조피, 수수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지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서울 암사동. 자, 이거 별표 3개. 암사동 3개 별표. 최대 집터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원시켜놨습니다. 남사동 가보시면요. 대신에 여기 폐총이 없어요. 폐총은 조개를 잡아먹고 껍질을 버리다 보니 무덤처럼 쌓였다 해서 무덤 총자를 써요. 조개 폐자, 무덤 총자. 꼭 구분하실 것 같아요. 폐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총 제가 X 적어놨죠. 그 다음에 부산 용도의 동삼동 별표 3개 합니다. 이게 신석기 유적지 대표적인 것,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동삼동 보겠습니다. 조개더미, 즉 폐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양식인 옹간이 발견됐습니다. 옹간이 밑줄 그었습니다. 옹간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옹간을 이용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 일본산 후지산 흑요석기가 발견됐다. 흑요석기 밑줄 그었습니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 꼭 암기되어야 할 것, 암사동하고 동삼동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암사동, 그 다음에 부산 영도의 동삼동, 그 다음에 항해도 봉산 집탄유와 평양 남경 유적지 조피수수 밑줄 그었습니다. 조피수수. 신석기 유적지는 아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은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자, 볼까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신석기 유적지. 정리하는 겁니다. 부산의 동삼동, 서울 송파구의 암사동, 송파구의 암사동.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농경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농경 시작한 유적지를 별도로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볼까요? 한번? 처음 암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대학교 다니다 보면. 신석기 유적지에 관해서 모두 적으세요. 아는 대로 다 적으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앞에는 비포 한 장 덜렁 가져가죠. 뭘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적지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볼 때 준비한 암기상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봉평신탄조, 이건 어렵지 않죠. 봉산의 집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 왜냐하면 봉산과 평양을 던져주지 않을 것 대비하는 겁니다.
집탐류와 남기형 유적지. 여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타나 불에 걸렸다는 뜻이거든. 타나에 뭐가 발견됐다? 조가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봉평신탄조 이렇게 외웁니다. 신석기의 농경 유적지. 요거 몇 개죠? 2개. 이거 몇 개죠? 2개. 최소한도 신석기 유적지 4개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서울 송파구의 암사동, 부산의 동삼동.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폐총 유무까지 물어본다고 그랬죠. 조개를 잡고 껍질을 버렸는지, 부산 동삼동에는 폐총이 있고 서울 암사동에는 폐총이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신석기 유적지는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웅기 굴포리 갑니다. 굴포리 아까 특징했죠. A적으로, 그죠? A적으로 구석기와 신석기가 동시 같이 존재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무덤인 동침 왕아 신전장이 발견됐다. 동침 잘라봐. 동침 자르고 왕아장, 왕아 자르고 신전 자르고 신전장 자르고. 동침은 뭐야? 사람을 동쪽을 향해서 왕아 신전장 바로 눕혀서 묻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새우처럼 허리를 굽을 쳐가지고 매장한 게 아니라 머리를 동쪽 방향으로 향해서 바로 눕혔다는 뜻이에요. 바로 눕혔다. 일자로 눕힌 거죠. 그럼 구석기 때부터 지금 현재 21세기까지 사람이 죽였을 때 관에 매장할 때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 방향을 동쪽 방향으로 했다. 뭔가요? 태양숭배. 태양숭배. 태양숭배라는 얘기를 보죠. 농경이 시작됐다. 태양숭배라는 것은 농경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농경이 시작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태양이 필요할 거고 물이 필요할 거고 바람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태양, 물, 바람. 태양숭배 사상이 동침 왕아 신전장 또는 동침 신전 왕아장 뭐 상관없어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사후세계, 그다음에 난방시설 온돌이 등장하죠. 신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온돌이 첫 등장해요.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고요. 완벽하게 구비된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어설프기도 하고요. 신석기 시대에. 그리고 난 다음에 철기 시대가 되면 뭐가 되나요? 온돌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유일하게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온돌을 가진 문화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 지역과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에서 온돌이 발견된 것은 거의 대부분 옛 우리 영토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온돌방이죠. 좋죠? 우리 온돌 살다 보면, 그죠? 네, 온돌 좋죠. 그 다음에 어로의 발달과 농경의 시작 보겠습니다. 생활, 사냥, 채집, 어로 이거 중심이었다. 사냥하고 채집하고 고기 잡고. 농사는 짓기는 시작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사냥 보겠습니다. 집단 사냥 대신에 개인 사냥 위주로 하였다. 돌화살, 돌창, 멧돼지, 꽁, 오리 같은 걸 사냥했다. 채집, 갈돌과 가을판 밑줄 긋고요. 앞에 별표 하나 할까요? 이게 지금 한국산 능력검증시험에 출제가 됐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을판과 갈돌. 밑에 그림 한번 같이 볼까요? 하단부에 가을판과 갈돌. 이게 보통 도토리를 땄을 경우에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판과 갈돌 중에서 식품들의 껍질을 벗기는 용도였다. 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로, 그물추, 그 다음에 돌화살촉, 그 다음에 돌창, 고기 잡기에 필요한 용구들이 등장하고요. 농경이 시작되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후기에 와서 조피수수가 재배되었고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이걸 누가 얘기했죠? 미래과학자 엘빈 토플러가 주장한 겁니다. 엘빈 토플러의 주장입니다. 1차 혁명, 농경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업화를 얘기하는 거죠. 3차는요.
정보죠. 정보죠. 엘빈 토플러의 주장에는 1차, 2차, 3차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몇 차 얘기하고 있죠? 네. 4차 물어봤더니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라는데요. 인공지능이 4차 산업이라는데요. 맞아요? 자, 엘빈 토플러가 신석기를 갖다가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 나오면 신석기라고 일단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나오면 그 당시에 미래학자 1980년대 책이 출간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 가락바퀴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의 그림 중간에 한번 봐보시죠. 가락바퀴 일명 방추차라고 부르는데요.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즉 신석기인들이 뭘 했다는 거죠? 옷을 해 입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가락바퀴 방추차, 즉 직조 기술, 옷을 해 입는 기술이 발달됐고요. 뼈 바늘,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골침, 뼈 바늘을 이용했다.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자, 다음 오른쪽 신석시대 생활 보겠습니다. 신석시대 생활 잠깐 쉴까요? 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